한의학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한의학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균형 잡아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 앞으로 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한의사들의 세상을 관찰하는 몇 가지 시각이 있어요. 한의학은 동양에서 출발을 했죠. 동양에서 발달한 철학들은 조금은 관계적인, 다른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어떤 좀 상대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잣대 중에 하나가 음과 양이라는 겁니다. 음양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일상에서 적용을 하고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그런 학문들이 좀 많이 발달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뭐 그런 것들을 좀 잘 접할 기회가 없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일단 기초적으로 먼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음양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음양의 특징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음양이라는 건 5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전일, 두 번째가 대대, 세 번째가 통일, 네 번째가 분화, 다음에 5번째가 소장입니다. 이렇게 그냥 한자로 보니까는 한자 뭐 잘 모르겠고 괜히 뭔가 좀 이렇게 알러지가 일어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좀 간단하고 쉽게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전일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전체가 하나 된다는 뜻이고요. 모든 대상이 음양으로 나누어지지만은 이 두 개가 합일이 될 때, 하나가 될 때 그 본체가 완전한 상태를 이룬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동전을 보면 동전에 2가지 면이 있어. 앞면도 있고 뒷면도 있죠. 한 면만 바라볼 때는 오로지 그거만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 하나는 앞면과 뒷면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손등도 마찬가지예요. 손등도 있고 손바닥도 있죠. 어느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손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 2가지가 합쳐서 우리가 하나의 이제 손이 되죠. 우리 속도 있을 거고요. 우리 겉도 있을 거고, 우리가 겉껍데기만 있다고 해서 사람이 운전한 것도 아니고 속만 가득하다고 해서 운전한 건 아니죠. 이 2개가 우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남자가 혼자 존재하다가 여자가 혼자 존재하다가 둘이 만나서 이제 하나가 돼서 우리가 부부가 되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비로소 완벽한 하나의 삶을 이루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또 잉태할 수 있는 완전체가 이제 될 수가 있죠. 우리가 부부끼리 만나는 거를 보면 상당히 좀 재밌어요.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이 부부관계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성격이 같은 사람들끼리는 부부가 될 확률이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친구가 될 수는 있어도 서로 별로 이끌리지 않아요. 마치 음극과 음극이 만나면 서로 밀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음극과 양극이 만날 때 서로 아주 강하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끌리는 사람,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은 나랑 좀 많이 다른 사람한테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부들을 보면은 성격이 좀 비슷하기보다는 성격이 좀 이렇게 아주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와, 나는 이렇게 좀 내성적인데 저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활달하네, 그런 게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기에 끌려가지고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죠. 근데 막상 결혼을 하니까는 어때요? 나랑 다르다는 게 예전에는 되게 매력적이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나랑 다른 게 너무나 갈등거리가 돼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이 사람은 왜 저렇게 나대는 거야? 한 사람은 이제 그럴 거고요. 또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왜 맨날 이렇게 소극적이야? 뭐가 이러면서 서로 막 이제 부부싸움을 할 때 그런 걸 가지고는 우리가 싸우게 되죠. 근데 계속해서 상대를 비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의 성숙된 인격을 이루기가 어렵죠. 계속 그렇게 부딪히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서로가 좀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요. 나한테 없는 면들을 상대방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요. 나한테 내가 이제 잘 갖추고 있는 내 장점을 상대방을 좀 돕는 데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부가 온전히 하나의 성숙된 서로 인격을 이제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이라는 거는 그런 개념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대대입니다. 어떤 사물이든지 모두 상대적으로 존재를 해요. 그 일정한 속성은 음과 양의 두 방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2개가 만나면은 2개에서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보다 양적인 측면을 가지게 되고요. 하나는 보다 음적인 측면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상대성의 관계가 연속되면서 대비되는 상태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 계속해서 상태가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음양의 이제 대대라는 거고요. 자, 여기 화면을 보면은요. 이 회색이 밝은가요? 어두운가요? 어두워요. 자, 누구는 밝다 그러고 누구는 어둡다 그러죠. 회색 중에서는 요 밝게 보이는. 글자랑 따지고 보면 회색은 어둡죠. 근데 이 어둡죠. 바탕 화면에 비하면 어때요? 밝고. 밝죠. 자, 이거를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거를 밝다, 어둡다 할 수 없어요. 이거하고 뭘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밝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제가 잘생겼나요? 못생겼나요? 잘생겼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대체적으로 지나치게 잘생겨. 대체적으로 제가 어디 가든지 간에 좀 잘생겼다는 얘기를 들어요. 네. 근데 뭐 장동건 씨 같은 분하고 제가 같이 있다 그러면 제가 잘생겼다는 얘기 듣기는 좀 어렵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좀 정의가 달라져요. 자, 내가 되게 소극적인 사람이라고 막 평가를 받았어요. 누군가 보기에는 되게 소극적일 텐데 나보다 더 소극적인 사람은 저를 뭐라고 평가할까요? 되게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겠죠. 이 대한민국이 상당히 바쁜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대한민국에서 뭔가 이렇게 막 열심히 하지 않으면 되게 게으르다는 평가를 받기가 쉽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어디 라오스나 이런 나라에 가게 되면은 되게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거예요. 적어도 출근은 날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야, 되게 부지런하네 이런 얘기를 들을 겁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누구와 상대하는지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정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음과 양은요 고정된 게 아니라 내가 무엇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음도 될 수 있고 양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되게 좀 이렇게 뭔가 밖에 나가면 되게 호인 소리를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좋다 그래. 야, 네 남편 되게 젠틀하다. 근데 유달리 난 도대체 내 남편을 못 참겠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깐깐한 거야 집에만 오면. 근데 밖에서는 다 괜찮다 그래요. 자, 이것도 나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깐깐한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대대라는 거는요 상대가 바뀌면은 그 사람이 바뀌는 측면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상대방을 바꾸고 싶다면은요 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나의 어떤 측면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측면들이 두드러지는지를 잘 살펴봐서 나의 그런 것들을 바꾸면은요 상대방도 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음영의 대대예요. 자, 세 번째는 통일입니다. 음영의 상대성은 그들 사이에 상호자생, 상호의존하는 관계가 있고 어느 한 면으로만 독립하여 존재할 수가 없다. 말이 약간은 어렵네요. 그러므로 음양의 상호관계를 관찰하면 음양은 결국에는 한 풀에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는요 우리가 의존관계에서 좀 많이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의존관계는 가족들 사이에서 좀 많이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부부가 만나서 아이들을 양육을 하다 보면은요 한 부부 중에 한 사람은 약간 좀 엄격한 태도를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뭔가 이렇게 똑바로 하라고 뭐 지시를 한다든지, 자, 그러면은요 한 사람이 너무 그렇게 엄격하게 되면 다른 부모는 조금은 더 관대해지기가 쉬워요. 왜? 남편이 워낙에 애들을 막 자꾸 잡으니까 나까지 잡을 필요 없거든요. 굳이 나는 좀 아이들 좀 적당하게 풀어주고 아이들 감싸주고, 자, 이런 역할을 맡게 되면 아이들이 좀 건강하게 양쪽 측면들을 다 골고루 받으면서 자랄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부부가 둘 다 엄격해요. 둘 다 애들을 막 휘어잡아 똑바로 하라 그래요. 그럼 아이들이 숨 쉴 공간이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둘 다 그냥 다 너무 그냥 방임을 해요. 그래 뭐 너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냥 놔두고 이러면은 또 아이들이 제대로 사회를 배우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누군가가 한쪽 측면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면은요 굳이 그 상대방은 그렇게까지 그런 측면을 발달을 시키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이 부부관계나 연인관계에서도 상당히 좀 자주 관찰이 돼요. 우리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귀기 시작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사귀기 시작할 때 처음엔 둘이 막 좋아가지고는 계속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해요. 근데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계속 둘만 보자 그래요. 가령 이제 애인, 여자친구가 계속해서 오늘 뭐 할까 우리 둘만 영화 보러 가자. 우리 둘이만 좀 식사하자. 계속 이제 둘이만 있고 싶어해요. 그러면은 남자는 마음에 어떻게 변해갈까요? 굳이 이 친구가 계속 둘만 보자고 하는데 나까지 계속 둘만 보자고 하고 싶지는 별로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그걸 떠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야, 오늘은 좀 친구랑 같이 만나자. 우리 어디 모임에 좀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자, 근데 어느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게 되면은 결국에는 문제가 생길 텐데 우리는 서로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어 있잖아요. 자, 분단이 되어 있는 이런 관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서로 또 의존하는 관계이기도 해요. 북한이 한 번씩 이렇게 도발을 해주고 그래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똘똘 뭉치죠.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방공 포스터 같은 거 그리면서 교육받기를 정말로 북한에는 뭐 이렇게 막 뭐 야수 같은 그런 사람들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되게 막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막 이래왔는데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한이 오히려 더 이렇게 좀 뭐 뭉치거나 이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 음양이라는 거는요, 목적이 결국에는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서로가 너무나 달랐지만은 점점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하나가 될 때 온전한 하나의 이제 속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음양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제 분화예요. 온갖 사물에 음과 양의 양면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속에서 또 음과 양이 나뉠 수가 있고요. 그 속에서 또 다시 음과 양이 나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자들을 보더라도 남자들을 보고 우리가 남성답다 그러잖아요. 자, 근데 남성다운 남자만 있나요? 아니요. 되게 좀 여성스러운 남자, 부드러운 남자들도 있죠. 요새는 그런 남자들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아유기 전에요. 네. 여성들 중에서도 정말 그냥 누가 봐도 천상 여자 하는 그런 여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되게 좀 이렇게 말괄량이스럽고 막 이런 여자들도 있죠. 그래서 남성들 중에서도 보다 남성들, 정말 마초 같은 남성들이 있는 반면에 되게 부드러운 남성들도 있고요. 여성들도 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요. 결국에는 그 속에서 또 음과 양을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나눈 것 사이에서도 또 음과 양을 나눌 수가 있고요. 그렇게 나눈 거를 또 우리는 둘로 나눠볼 수가 있고 계속해서 쪼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각각의 개성이나 특징들이 계속해서 나뉘어지겠죠. 하지만 그거를 또 합치면은 또 그냥 다 하나로 합쳐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양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그렇게 나누어지고 합쳐져 갑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봐도 그래요. 남자가 양성적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남자는 그래서 젊어서는 양기를 많이 내뿜습니다. 막 활발하고 막 이렇게 막 싸우려고 그러고 어린아이들 보면은 남자아이들 보면은 그러면서 되게 활동적이죠. 그러다가 이제 남자가 갱년기가 찾아오면은 남자 안에 여성성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나이가 한 40, 50 지나가더니 이제 이 남자가 자꾸 집에만 있으려고 그래요. 어디 나가지를 않아. 자꾸 밥만 달라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남자가 조금씩 여성성이 더 많아지면서 인생이 끝나요. 여자는 반대예요. 여자는 음성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되게 얌전하고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여성성을 가지게 되다가 이제 갱년기가 지나고 나면은 여성성 안에 남성성이 자라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공국 하나 이렇게 끓여놓고 여보나 갔다 올게 그러면서 이제 친구랑 어울리고 밖에 다니고 이러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요, 남성 안에 있는 여성성, 그 다음에 여성 안에 있는 남성성, 이거를 아니무스 아니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자기 안에 있는 이런 여성성을 잘 포용하고 했을 때, 여성들도 자기 안에 있는 남성성을 인정하고 잘 포용하고 했을 때 완전한 인격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장이에요. 음양의 상대적 관계는 정지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상호 대항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하고 소멸해 갑니다. 너무 양성적이기만 하면은 점점 이렇게 퍼져서 결국엔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그냥 퍼져나가기만 할 거예요. 하지만은 음성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 퍼져나가지 않도록 좀 이렇게 갈무리를 하게 되죠. 너무 음성적이기만 하면은 수축되고 해가지고는 모든 걸 결국에는 아주 작은 이런 모습이 될 텐데, 근데 양성적인 에너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과하게 수축되지 않도록 만들죠. 해서 음양은 서로 계속 상호 교환하면서 자생하면서 그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제 순환을 해가게 됩니다. 1년을 보면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또 봄이 오죠. 자, 이제 그 기나긴 겨울이 다 끝나고 봄이 왔어요. 겨울이 도대체 언제 가나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봄은 영원할까요? 아니요. 아니죠. 이제 여름 오고, 여름이 영원한가요? 조금 있으면 또 가을이 오죠. 또 겨울이 오고 또 추워져요. 영원한가요? 아니죠. 또 봄이 와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을 살다 보면은요, 되게 힘든 순간이에요. 도대체 나는 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내 인생 도대체 왜 이러지? 되게 고통스럽고 하다가도요, 어느 순간 이제 또 잘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봄이 와요. 야, 이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내가 이제 이 세상의 주인공인 것 같고 너무나 잘 나가. 영원한가요? 아니요. 또 어느 순간 또 가을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몸이 아프고 힘들고 하잖아요.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아프게나 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이제 이대로 인생이 끝인가?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시 회복이 되고요. 어느 순간 이제 또 봄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해서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음양은요, 끊임없이 순환을 합니다. 사람도요, 항상
그 사람이 그 사람 너무 게을러 한다고 해서 항상 게으르기만 한 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또 바뀌어요. 또 바뀌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바뀌어 나갈 거고요. 우리 삶도 계속해서 바뀌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새 너무나 잘 나간다고 해서 거기에 자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또 다시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는 순간이 올 수 있고요. 내가 지금 어둠의 터널에 들어온 것 같다 그래서 너무나 또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언젠가는 또 다시 봄이 올 거고요. 그래서 음양은 계속 하루 중에서도 또 1년 중에서도 나의 평생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순환해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내가 거기에 맞게 살아가면 되고요. 행동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음양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듣고 보니까 되게 쉽죠? 그리고 너무나 잘 이해되시죠?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면은 우리나라 민족 안에는요 이미 음양이 유전자에 딱 박혀 있어요. 우리 태극기 가운데 있는 이게 바로 음양이죠. 우리 마음 안에 이미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토요일에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달라지고 또 어떻게 이런 거를 좀 통일시켜 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계속 해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밌는 겉마음과 속마음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저희가 날마다 알려드리는 이런 내용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다 좀 더 균형 있게 그리고 좀 더 건강하게 타인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